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능 특강 3단원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후 문제가 이제 보통 킬러로 나오는데요. 사실 킬러를 대비하기에 이 두 개의 단어만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기출 문제 이런 거 병행하시면서 하는 게 좋아요. 수능 특강으로는 좀 대비가 많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6월 모의고사에서는 기후 문제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평가원이 또 이번이 마지막 현행 교육 체제 수능이니만큼 한번 킬러 문제를 좀 다양하게 내보려는 시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수능 기본 문제. 자, 1번. 자, 형성 평가지인데 적절하면은 이제 웃는 얼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슬픈 얼굴 하고 있습니다. 자, 기후 요인에 따른 기온은 분포의 지역차. 자, 위도, 해발고도, 수력 분포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포항은 강릉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자, 포항도 이제 동해안에 있고 강릉도 동해안에 있는데 포항이 더 위도가 낮죠. 포항이 더 저위도에 있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더 높다. 해서 위도 맞죠? 저위도에 있기 때문에 저위도. 이게 맞는 게 아니라 이게 가에다가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에 중에 뭐가 들어갈지 정하는 거네요. 그럼 이제 저 위도잖아요. 위도 저 위도니까 그러면은 이게 가가 기억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발고도. 자, 해발고도는 이제 장수는 전주보다 8월 평균 기온이 낮다. 이 장수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백산맥 서사면에 위치했기 때문에 8월 평균 기온이 낮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백산맥, 이제 해발고도 높잖아요. 산맥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귿 이 장수와 전주를 비교한 얘가 해발고도에 들어갈 수 있겠다. 남은 거는 자동으로 니은일 텐데, 자, 전주는 포항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낮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일단 전주와 포항은 굉장히 비슷한 위도에 위치했거든요. 근데 1월 평균 기온이 전주가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주는 내륙에 있고 포항은 바닷가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륙이냐 바닷가냐 이거를 판단하는 요인이 이제 수력 분포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답은 이제 기은, 디귿, 니은 확실히 기본 문제답게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기후값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은 좀 특이한 것이 이 충주 여기 이제 충청북도 내륙 지역 여기가 나온 게 좀 특이한데 헷갈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알려드린 이제 동위도를 기준으로 좀 판단해 보면은 쉽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1월 평균 기온이 제일 낮은 가가 이 고위도에 위치한 여기겠죠? 여기가 지금 춘천 옆에 있으니까 인제 같은데 인제가 아니라 양구. 양구인 것 같습니다. 양구.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표준 경선이 아니라 이제 중앙 경선이 지나는 양구죠. 그렇기 때문에 가가 양구. 왜냐면은 이제 1월 평균 기온이 제일 낮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동의도 세 지역을 비교해야 되는데 자, 일단 8월 평균 기온 같은 경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같은 값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비교할 수 없죠. 자, 그러면은 저도 그래서 말씀드린 게 자, 동의도 지역에서는 동해안, 서해안, 내륙 순으로 최하월 이제 최하월이든 1월이든 괜찮습니다. 똑같아요. 동해안, 서해안, 내륙 순서대로 최하늘 기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결정할 수 있어요. 이 위에 거는 이거는 이제 보시지 마시고 자, 얘가 3등, 자, 얘가 2등, 얘가 1등이죠. 1등이 동해안, 2등이 서해안, 3등이 내륙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어쨌든 이 동의도 비교는 이번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에도 4번 선제 출제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동의도 비교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점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지 기온 연교차는 이제 고위도에 있으니까 이제 가가 더 크겠죠. 2번 단풍 절정 시기가 이르려면은
더 빨리 추워져야 되는데 나는 이제 해안가를 끼고 있고 가는 내륙이고 고緯도에 있기 때문에 가가 더 빠르겠습니다. 단풍 절정 시기는 더 빨리 추워지는 곳이 단풍 절정 시기가 더 빠르기 때문에. 자, 3번. 자, 무상 기간은 다가 라보다 길다. 이거는 이제 라가 더 길죠. 왜냐하면 동緯도에서 무상 기간은 동해안이 더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동緯도 비교를 해결하고 있어요, 지금. 자, 4번. 나는 동해안, 라는 서해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는 동해안이고 나는 또 서해안입니다. 서해안. 아, 나는 이제 서해안이 아니죠. 나는 이제 그냥 충주인데 그냥 내륙이네요. 그냥 반대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둘 다 틀렸습니다. 나는 이제 내륙, 라는 동해안에 위치합니다. 자, 5번. 자, 자, 강원도 혹은 경상북도 위쪽 이쪽 지역들은 이제 겨울 강수량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개의 지역 중에서는 겨울 강수량은 울진, 이 경상북도 위쪽에 위치하고 동해안을 끼고 있는 울진이 가장 많지 않을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국지적 기상 현상과 관련된 자료를 보고 학생이 생각하는 모습. 자, 여기 뇌에 보시면은 산간 분지에 나타난 기온의 수직적 지표를 보여주는 자료군. 이라 돼 있는데, 자, 이거 좀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게 갑자기 시험에 그냥 그래프만 띡 주어지고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기온 역전 현상입니다, 여러분. 기온 역전 현상. 왜냐하면은, 저기 미터가 나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위로 가면은 추워지잖아요. 위로 가면 추워지는데, 자, 여기는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0m일 때가 이제 한 마이너스 1.5도 정도 됐었는데 오히려 여기서 100m로 올라가면은 한 영상 1도로 오히려 해발고도가 높아지면 따뜻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를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거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C에서는 이제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니까 한번 같이 가보죠. 1번. 죄송합니다. 여름보다 봄이나 가을에 발생 빈도가 높은 현상이군. 자, 이거는 봄이나 가을에 발생 빈도가 높아요. 자, 이제 2번 이게 중요한데 이제 기온 역전 현상은 맑은 날에 더 잘 발생합니다. 3번. 그쵸. 이제 찬 공기가 이렇게 쌓이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쌓이면서 그래서 오히려 해발고도 더 낮은 지역이 더 추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4번. 자, 그쵸. 서리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5번.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기온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C는 기온 역전층이 형성되어 있다. 기온 역전층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흐린 날보다는 맑은 날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뭐 바람도 이제 많이 불지 않는 그럴 때가 이제 기온 역전 현상이 더 잘 일어나니까 참고하시길 바래요. 그래야지 이런 공기들이 딴 데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하기가 더 어렵겠죠. 어쨌든 맑은 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 날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름보다는 봄이나 가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기온 역전 현상이라는 게 이제 분지 지형에서 나타나는 것만 알아도 사실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4번. 알파인 스키 타니까 1월이고 서핑 보드 타니까 이제 8월이죠. 그래서 자, 나시기의 상대적 특징이니까 이제 여름 혹은 8월에 상대적인 특징을 좀 확인해 보면은 자, 대륙성 강수가 이제 여러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대륙성 강수가 이제 적어 드릴게요. 이거 들으면은 이거 까먹을 수가 없어요. 자, 대륙성 강수가 이제 소나기거든요. 소나기는 우리 여름에 오잖아요.
이제 겨울에 소나기 온다는 거 전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많이. 그래서 여름이면 이제 소나기가 갑자기 내렸다가 뭐 안 오기도 하고 이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나기 발생 빈도는 이제 여름이 더 높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쪽 D랑 E는 탈락했죠. 자, 정오의 태양고도. 자, 이 정오의 태양고도 같은 경우는 자, 이건 또 외워셔야 되는데 정오의 태양고도는 자, 여름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 평균 기온의 지역차는 자, 이것도 제가 또 중요한데 이게 그 어려운 기후 문제 이따가도 나올 것 같은데 뭐 가시기 기온하고 나시기 기온이 있으면은 지역별 편차가 더 큰 게 이제 강수량이면 여름이고 기온이었으면 제가 겨울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겨울이 더 크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답은 B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여러분들 이제 혹시 이 사회탐구를 선택하신 지 얼마 안 됐으면은 이 그래프를 아마 처음에는 이걸 이해하기 살짝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많은 기출 문제에 이 그래프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좀 연습해 보시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5번. 자, 이것도 이제 크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 아닌데 사실 이게 외울 게 조금 있기 때문에 사실 갑자기 이게 나온다면은 여러분들 좀 수능 시험장에서 당황하실 수도 있는 그런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으시다면은 그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좀 외워두는 게 좋아요. 자, 어쨌든 물음에 답한 거 맞는 것을 고르는 건데 초봄에 서해안 지역의 꽃샘추위 발생 이유는 자, 꽃샘추위는 뭐냐면은 꽃샘추위는 이제 오호츠크의 기단이 아니라 이제 시베리아 기단의 일시적인 확장으로 발생합니다. 시베리아 기단. 죄송합니다. 니은 늦봄에서 초여름에 높새바람이 불 때 영동지방과 비교한 영서지방의 기온 및 상대 습도 특징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연두색 펜으로 좀 별표를 여러 개 치도록 할게요. 높새바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또 최근 출시됐던 거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 정답률이 50%였는데 당시 이제 2호 학년도 이제 수능 10번 이게 이제 A, B, C 지역을 고르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강릉이랑 대관령 그리고 춘천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A, B, C와 가나다를 고르는 거였는데 이 기온 역전 현상이 아니라 이 높새바람 이 팬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좀 문제를 맞출 수가 어렵게 되어 있었던 그래서 정답률이 좀 낮았던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자, 이 문제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공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서지방의 특징이잖아요. 영서지방 자, 이거는 뭐 원리보다는 그냥 이해를 하셔야 되는 이해가 아니라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라 사실 이해하기에는 이게 한국지리 이게 과학이 아니라 이제 지리다 보니까 그냥 외우시는 게 더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원리보다는 그냥 암기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자, 어쨌든 이거는 이제 고온 건조입니다. 고온 건조.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고 그리고 이제 습도는 이제 건조하니까 낮겠죠. 그래서 니은도 아니었다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여름에 남동 남서 계절풍이 불 때 기압 배치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여름에만 집중하셔도 괜찮거든요. 이제 여름의 기압 배치는 남고 북저 맞죠? 그럼 이제 겨울은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서구동저였습니다. 서구동저가 겨울, 남고 북저가 여름이었다. 그래서 대체로 여름에는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난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어요. 답이 3번 디귿이었다. 자, 가을 장마가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이제 가을 장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는 한반도 전역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여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한여름이거든요. 일단 가을 장마는 말부터 가을 장마잖아요. 가을 장마. 가을 장마인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여 영향을 미치면은 이건 이제 한여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이랑 한여름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공존할 수 없는 키워드죠. 그렇기 때문에 리얼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자, 마지막 겨울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기단의 특징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겨울에 어떤 기단이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시면은 시베리아. 아우, 말만 들어도 추워 보이잖아요. 일단 이 기단은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 기단. 자, 시베리아 기단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 시베리아가 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시베리아잖아요. 이게 시베리아. 이게 대륙입니까? 해양입니까? 지금 시베리아는 이제 대륙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양성 기단이 아니라 대륙성 기단이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외우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사실 여기까지는 그렇게 모르셔도 되는데, 이제 시베리안 기단 같은 경우는 이제 한랭 건조 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냉랑보다 더 추운 게 이제 한랭이죠. 한랭. 추울 한자 써서 한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음도 답이 아니었다 해서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월 평균 기온과 누적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일단 북한이 하나 나왔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청천강 중상류 지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다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래프가 조금 헷갈리게 나와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누적 강수량이었으니까 여러분, 그냥 이 12월까지 다 계산한 이 강수량이 제일 많은 게 아무래도 실제 연 강수량, 연평균 강수량이 제일 높은 지역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라가 이 A, B, C, D 중에서 제일 비가 많이 오는 곳은 D, 거제겠죠, 거제. 그렇기 때문에 라가 거제가 되겠다라는 건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고, 자, 이게 누적 강수량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내가 11월과 11월 사이에 온, 아니죠, 12월에 온 강수량을 좀 계산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은, 자, 여기까지가 11월 강수량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12월 강수량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만큼이 다해 이제 12월 강수량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다른 지역은, 자, 거제도 12월 강수량이 많지 않고 나나 가나 뭐 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다만 눈에 띄게 굉장히 많죠. 겨울 12월 강수량이. 자, 12월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자, 당연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울릉도가 12월 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지 않을까. 겨울 강수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가 이제 울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와 나는 그냥 어떻게 비교를 하시면 되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자, 1월 평균 기온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1월 평균 기온이 여기까지, 이거 마이너스 6도까지 떨어지고, 이 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영상이네요. 그래도 영상. 1월 평균 기온이, 어? 그러면은 이건 이제 위도끼리만 비교하시면 돼요. 이제 고위도, 아니 저위도에 있는, 이게 아마 안동이겠죠? 안동이랑 그리고 여기 A의 어딘가, 여기가 이제 고위도고 여기가 좀 상대적으로 이제 저위도니까, 그러면은 나가 이제 더 추운 곳이니까 여기가 이제, 이거는 옆에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몰라도 돼가지고 지역 이름을 적는 보다는 여기가 나고, 그러면은 이제 남은 가는 안동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안동은 C, 나는 A, 그리고 울릉도가 다 이제 다였죠. 그래서 다가 B, 라가 D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나오는 원리를 실제 수능에서 좀 더 많이 발전된 형태로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잘 연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 기본 6번 문제가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되었던 그 8번 문제였나 7번 문제였나, 어쨌든 기후 문제가 있었거든요. 두 번째 페이지에 왼쪽 하단에 있었는데 그 문제보다 이 문제가 더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 문제가 만약에 쉽게 나올 경우는 이거보다 쉽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충분히 잘 공부해 두시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겨울 강수량, 그리고 이 네 개 지역 중 최다우지, 그리고 청천강 중상류랑 안동의 비교,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자, 청천강 중상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 기준에서는 꽤 다우지거든요, 다우지. 그런데 안동 같은 경우는 남한에서 서우지죠. 자, 7번. 자, 이 그림이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온돌이거든요, 온돌. 여기가 온돌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는 이제 대청마루가 있을 겁니다, 대청마루. 여기 보시면 이제 싹 뚫려 있는 구조죠. 바람이 잘 통하도록.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단열이 잘 되어 있는 구조고. 그래서 이제 울릉도와 제주도 둘 중 하나인데, 이제 가가 더 시원해야 되니까 저기도에 있는, 혹은 더 더운 제주도, 그리고 나머지 나가 울릉도가 되겠습니다. 자, 울릉도는 제주도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아니죠.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본적인 선지인데, 우리나라 겨울 강수 집중률이 제일 높은 곳이 울릉도이기 때문에 그 반대에 있는 여름 강수 집중률은 당연히 제주도가 높겠다. 울릉도보다. 자, 니은. 가는 남해, 나는 동해에 있는 화산섬이다. 자, 이거 같은 경우 일단 제주도랑 울릉도가 화산섬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자, 남해 그리고 동해 있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쉽게 답이다 알 수 있겠고요. 자, 디귿.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기 아궁이가 있는데, 이 아궁이 같은 경우는 요리에만 이용합니다. 요리. 그러니까 어차피 따뜻하니까 굳이 막 방바닥을 따스하게 해가지고 막 온도를 돌릴 필요가 없죠. 오히려 이 설명은, 이제 대부분의 방에 온돌과 연결되어 있는 설명은, 자, 여기도 온돌이라 적어놨지만 이 나에 대한, 울릉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자, 리얼. B는 실내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설벽이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 방설벽이 뭐냐? 이제 눈을 막아주는 겁니다. 눈을 막아주는. 이제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눈이 많이 오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이 많이 쌓여 있을 때도 실내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 B가 뭐냐? 이 우대기입니다. 우대기. 이게, 와, 저도 오랜만에 듣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우대기가 굉장히 좀 자주 출제되는 소재였거든요. 제주도의 고팡 이런 거랑 같이 좀 자주 출제되는 소재였는데, 어쨌든 우대기는 이제 그 눈을 막기 위한 그런 시설이다. 아니, 그런 이제 구조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리을은 맞죠. 실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설벽, 그게 우대기.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자, 이제 8번. 자, 카드 게임이 나왔어요. 카드 게임. 이 기운 이은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 이 값이 큰 지역을 선택하여 여기에 기입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A, B의 무상 기간. 자, 무상 기간은 그 좀 편하게 바꿔 말하면은, 이게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 이거보다도 더 편한 게 있거든요. 그냥 여름이라 생각하세요. 여름이 어디가 더 긴가랑 똑같거든요. 무조건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무상 기간은 어디가 더 길까? 자, 이제 B는 남포고 A는 삼지연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백두산 근처, 백두산 근처면 이제 고위도에 있고 해발고도도 굉장히 높겠죠. 그렇게, 그리고 이제 남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안가 지역이기도 하고 더 저위도에 있으니까, 무상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포가 더 길겠다. 여름이 이제 남포가 더 길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기온의 연교차. 자, 기온의 연교차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산청 부근인 것 같고, C가 이제 대관령인 것 같거든요. 대관령. 그러면 이제 어... 이 기온의 연교차가 큰 지역은 좀 이제 고위도에 위치한 대관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C가 되겠고요. 자, 자, 해벌고도 같은 경우는 남포와 대관령 중에, 남포는 이제 강을 끼고 있고 대관령은 이제 태백산맥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관령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가나다를 모두 결정했는데, 자, 주의하셔야 될 게, 자,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와 나가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나와 다가 같아도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나와 다가 같은 게 맞아요. 같은 게 맞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푸시면 돼요. 자, 가의 전통 구호에는 겸집 구조와 정주간이 나타난다. 자, 정주간. 자, 이거 정주간에 나타나는 경우는, 야, 이쪽 이제 춥고 이제 험난한 고위도에 있는 이 삼지연이 이제 정주간이 나타나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아니었고요. 자, 니은. 대관령의 전통 사업. 자, 근데 이게 천일 제염업이 발달하려면은 일단 서해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그 염전 사업이니까. 그럼 이 A, B, C, D 중에서는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이 남포의 천일 제염업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아,
그러면은 아무래도 남포가 서해안에 있으니까 이거는 여기 표시된 지역 중에 남포에 대한 설명이겠구나 충분히 추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디귿. 나는 C고 가는 B니까 C는 B보다 최단월 평균 기온이 낮다. 자, 그쵸. 최난월 평균 기온은 남포가 더 높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대관령 같은 경우는 그 해발고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8월 이런 날에 더 춥죠. 맞습니다. 더 춥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귿은 정답이다. 자, 리을. 다는 A에서 D 중 겨울 강수량이 가장 많다. 자, 이건 아닙니다. 겨울 강수량 여기 4개 중에서는 이제 대관령이 가장 많겠죠. 자,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다는 이제 C인데 대관령은 A에서 D 중 겨울 강수량이 가장 많다. 맞는 선지죠.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예, 겨울에도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리을이 맞는 선지였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이제 수능 실전 문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한번 저랑 같이 천천히 풀어볼게요. 자, 1번. 자, 제가 말했죠. 자, 평균 기온 차이.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형광펜을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기온 차이는 이제 1월이 8월보다 크다. 기억해 두세요. 평균 기온 차이는 1월이 8월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보면은 이제 가시기 평균 기온 차이 이제 지역별 편차가 제 평차를 보면은 최대 한 8도 정도인데 낮 시기는 보면은 야 거의 이제 18도 17도 정도 육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가 더 이제 편차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나가 이제 겨울인데 여기 1월이라 주어졌으니까 1월이라 쓸게요. 1월 그리고 가가 8월이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자, 이거는 이 하나만 기억하시면 쉬운데 자, 평균 강수량 차이는 반대로 됐어요. 반대. 강수량 차이는 이제 여름이 겨울보다 크다. 지역별 편차가 평균 강수량 차이에 있어서는 여름이 겨울보다 크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무래도 이 기온이랑 강수량이 약간 반대니까 기억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1월 결정했고 자, 1번 선지 먼저 보면은 자, 서고동조형의 기압 배치는 8월에 우세하죠. 1월에 우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답이 아닙니다. 여름은 이제 남고북조형이 우세합니다. 8월. 자, 2번 선지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ABC를 먼저 결정해야겠죠. 자, 보시면은 자, 일단 여기 4개 지역 중에서 1월에 제일 따뜻한 데가 어딜까 생각해 보시면은 자, 일단은 제가 지겹도록 얘기한 게 있죠. 자, 동의도 비교. 사실 이건 동의도라 하기도 뭐한 게 이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아싸리 섬이잖아요. 동해안이긴 하지만 애초에 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평균 기온 차이는 이 동해안에 위치한 동해안의 섬인 울릉도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C가 이제 여기 울릉도와 동의도에 있는 이제 인천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잘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지역을 비교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여기 위쪽에 있는 이 녀석은 중강진이고 여기 이제 개막원 어딘가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개막원 어딘가 이게 어디 지역인지 몰라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강진인 건 아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은 또 이걸 또 이번에는 좀 파란색 펜을 들겠습니다. 하늘색 이렇게 중강진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그려요. 지도에 수직으로. 자, 그때 여기 왼쪽이면은 이제 청천강 중상류 지역,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한 두 번째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 중강진에서 내린 수직선, 여기에서 오른쪽이면은 이제 개마고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은 개마고원이다. 개마고원이니까 개마고원 같은 경우 이제 해발고도가 높으면은 이제 여름에도 굉장히 춥죠. 그렇기 때문에 B가 개마고원에 위치한 이 어딘가 지역이 되겠다라고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A는 남은 중강진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거를 살짝 어렵게 푸신 분들은 이 중강진이랑 개마고원을 좀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이게 개마고원이 이제 해발고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거의 한라산 수준이거든요.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강진보다 추울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우대기 아까 말씀드렸죠. 우대기 울릉도 겁니다. 우대기 울릉도.
자, 3번. A는 C보다 중강지는 인천 이제 이거는 인천이 연평균 기온이 더 높아요. 왜냐면 더 저기도 있기 때문에 해안가도 끼고 있고. 자, 4번. B는 A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자, 이것도 중요한데 이게 중요한 게 너무 많네요, 이 문제. 이거는 조금 제가 좀 별표를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런 걸 이제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으면은 아마 이제 수능 날에도 크게 어렵진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B는 A보다 기온 연교차가 작다. 자, 기온 연교차. 자, 중강진. 자, 40도. 음, 국내 최다 지역 중 하나인데 그냥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구차가 큰 지역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더 큰 지역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한국지에 출제되는 지역들은 기후 문제에서 한정적이니까 중강진의 연교차 40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후 연교차니까 많은 게 아니라 최고라고 다시 수정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마고원의 어딘가 위치한 이 지역은 중강진보다 기후 연교차가 작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모든 지역은 중강진보다 연교차가 작으니까.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죠. 굉장히 좋은 문제. 그래서 조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번. 아이고, 정말 일기예보를 너무 정성껏 이렇게 적어놨네. 표시놨네요. 일단은 보시면은 자, 원주, 강릉, 대관령 이렇게 세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위문제보다는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아, 지리학제 논문을 살펴보니 4월의 어느 날, 자, 강원 지역에서 특정 기상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자, 4월 강원 지역 특정 기상 현상. 와, 이게 어떤 현상일까 생각해 보시면은 자, 여기 있죠. 높새바람이 불 때 영동 지방과 비교한 영서 지방의 기온 및 상대 특징은 이거 팬 현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팬 현상. 자, 팬 현상에 대한 문제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랑 연계될 수 있는 그 기출 문제는 25학년도 11월 10번 문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팬 현상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기온 현상 중에서는 특이한 기온 현상 중에서는 팬 현상이 언제나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죠. 제일 어렵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중요하게 잘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팬 현상이 4월에 어느 날 일어났구나. 자, 보시면 4월 26일 늦봄 맞습니다. 그래서 시기도 팬 현상이 확실하다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주어져 있는 지표를 보시면 되는데 이 상대 습도 이 지표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사실 상대 습도는 이제 언제 나오냐. 자, 상대 습도 같은 경우는 자, 열섬 현상이랑 그리고 이 팬현상, 이 열섬 현상이랑 팬현상 설명할 때만 이제 상대 습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경우를 제외하면은 사실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굳이 상대 습도를 출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많고 많은 더 어려운 문제를 낼 수 있는데 어쨌든 열섬 현상이랑 팬현상 이거 있었으면 상대수도 나오니까 상대수도의 지표가 출제된 걸 보니 편현상이 맞겠구나, 편현상이 확실하다, 이 특정 기상 현상은 그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자, 높새 바람이 불 때 영동 지방과 비교한 영서 지방의 기온 및 상대수도 특징은 고온 건조. 영서 지방이 고온 건조하대. 보시면은 자, 일단은 자, 이 강원도가 나왔으면은 강원도에서 기온제 나왔으면은 이렇게 대관령이 무조건 출제돼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대관령을 기준으로 이 태백산맥을 대충 그어 놓는 거예요. 대충. 자, 이게 실제로 태백산맥이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강원도에선 이렇게 간다는 걸 그러는 거니까 이게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원주가 영서 지방이겠죠. 죄송합니다. 자, 영서. 이제 강원도 여기 강릉이 여기가 이제 영동 지방인데 자, 영서가 이제 고온 건조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러면은 이제 고온 건조면은 이제 상대 습도가 낮고 기온이 높겠죠. 자, 이게 어디 있냐? 보시면은 기온이 거의 30도에 육박하고 상대 습도는 15%가 15% 정도네요. 이제 굉장히 이제 건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고온 건조 현상, 폐 현상에 영서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이 고온 건조.
이게 나타났다. 확실히 편현상, 이 노쇠 바람이 불어서 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정말 이게 보면 볼수록 이 이왕년도 11월 10일 문제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도 이 대관령이랑 강릉을 비교시켰었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다 이거 이 나와 나를 어떻게 비교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 대관령이랑 강릉이잖아요. 대관령 해발고도가 존나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온이 더 낮겠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끝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기온이 더 낮은 참고로 기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에 더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달은 이거 5도 거의 4월인데 5도야. 굉장히 춥죠. 자, 여기는 이제 한 3시쯤에 18도. 굉장히 이제 좀 따뜻했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발보다 높은 대관령이 새벽 3시경에 기온이 더 낮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 대관령이겠죠. 다가 대관령.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 이게 진짜 이 25학년도 11월 10일 문제랑 정말 찰떡이라서 이거랑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이 수능특강 이 실전 문제 2번 문제랑 이 25학년도 11월 수능 10번 문제랑 같이 푸시면 편현상 절대 안 까먹을 수 있으니 한번 복습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번. 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풀고 있는 시점이 보시면은 6월 7일입니다. 6월 7일. 이제 6월 모의고사가 이제 6월 4일에 있었죠? 6월 4일에 출제되었던 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 첫 서일과 마지막 서일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원 입장에서는 승특강 연계를 그래도 해야 되니까 이걸 내자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평가원 쪽에서는 근데 솔직히 이 첫 서일 마지막 서일 누가 모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연계 체감은 굉장히 낮았다. 연계가 됐으나 이제 연계 체감은 굉장히 낮았다라는 말씀. 어쨌든 연계를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사실 이건 연기를 안 해도 근데 언제든지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그림이 굉장히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 문제. 자, 보시면은 그냥 대충 보시면은 10월 달이 있으니까 첫 대충 이제 4월 달이 있으니까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육모 해설 때도 설명드렸는데 가에서 나까지의 기간은 이제 서리가 내리는 기간이니까 유상 기간 혹은 이제 겨울로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반대는 이제 무상 기간 혹은 여름이겠죠. 나에서 각가지 기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은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고 가에서 나까지 기간은 해양성 기간 아까 봤었죠. 이제 시베리아 기간은 이제 대륙성 기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이제 1번이 바로 답이었네요. 1번이 답이고 해양성 기단이 아니라 시베리아 기단. 시베리아는 이제 땅덩이가 있었죠. 제가 아까 보여준 지도처럼 그래서 대륙성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2번. 첫 서리일이 이른 지역은 그러니까 첫 서리일이 더 이르면 좀 더 추운 지역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노지 재배 농작물의 재배 간기간이 대체로 짧죠. 맞는 선지고. A는 B보다 무상 기간이 짧은 이유로는 A는 이제 대관령이고 B는 강릉인데 굉장히 비슷한 위도에 위치했어요. 근데 이제 A가 더 겨울이 길죠. 그 이유는 해발고도 높기 때문인 걸 충분히 이유로 들 수 있겠죠. 4번. 이거는 그냥 나의 유상 기간이니까 가에서 나까지 기간이 어디가 더 기냐라는 건데 이건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연계가 이거는 그래도 좀 됐다 생각하는 게 이 동의도 비교도 똑같이 나왔거든요. 똑같이 이 4번 선지에서 똑같이 나왔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대충 계산하시면은 이제 C가 그 더 길어요. 이제 서리가 내리는 기간이니까 가에서 나 유상 기간이 C가 더 길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거 여기 나와 있는 정보 없이도 풀 수가 있는 게 이 서리가 내리는 기간은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제 겨울이라 말씀드렸죠. 이 겨울은 이제 동緯도에서 서해안이 길까요? 동해안이 길까요? 이 겨울은 이제 당연히 서해안이 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리가 내리는 기간은 이제 C가 더 컸다 D보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의도 비교. 이 6월 19번 문제에도 4번 선지에 동의도 비교를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 문제가 그나마 연결됐다 말할 수 있는 문항이었다 생각합니다. 자, 5번 D는 A에서 D 중 봄꽃의 개화 시기가 가장 이르다. 이거 맞죠? 이게 봄꽃의 개화 시기는 가장 따뜻한 곳인데, 가장 따뜻한 곳이 이제 여기 이 A, B, C, D 중에서는 저위도 동해안에 위치한 포항이 맞으니까 D가 가장 이를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다 해서, 자,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첫 설일과 마지막 설일 물으면은 아무래도 그냥 여름과 겨울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1번 선지가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간과하고 계실 거예요. 솔직히 저도 이런 거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6월 19번 문제 이런 1번 선지가 났으면 좀 더 원점이 높았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가지고 조금 더 쉬운 느낌이었다. 그리고 자, 이런 해양성 기단인지 대륙성 기단인지는 이 정도는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A랑 B가 이제 빈칸이 뚫려 있고, 자, A랑 B가 이제 기온의 연교차나 최나날 평균 기온 중 하나래요. 그리고 또 주어진 정보가 계절별 강수량 비용인데, 자, 일단은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걸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연교차는 최나널 빼기 최하널이다 해서 이걸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라가 이 라가 보시면은 이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겨울 강수 집중률이 제일 작죠. 그래서 저는 이 라를 바로 여기 홍천으로 두겠습니다. 홍천은 이제 한강 중상류 지역에 위치해 있으니까 여름 강수량이 많고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다들. 그거 이용한 거예요, 저도. 자, 그러면은 이제 A, B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 홍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위도 내륙에 위치하니까 그 이제 최한월 평균 기온이 이제 영하겠죠, 영하.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이 홍천의 A 지표는 지금 보시면은 24와 26 중간에 있으니까 25. 그다음에 라는 한 29.5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 최하늘 평균 기온이 그 영하가 되려면은 A가 이제 최난월 기온이고 B가 이제 최하늘 기온이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걸 계산해서 자, 이 공식 사용하면 됩니다. 연교차는 최하늘 빼기 최하늘이다 계산하시면은 이제 최하늘이 아니라 이게 29.5가 이제 연교차입니다. 연교차.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최하늘 기온을 구해보면은 자, 4.5도 마이너스 4.5도 정도 되겠죠. 이것도 같이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온의 연교차, 채널 평균 기온, 채널 평균 기온 이제 셋 중에 두 개만 주어도 세 개 다 주어진 거랑 같은 겁니다. 제가 또 그래서 자주 비유하는 게 삼각형의 내각의 합과 같다. 삼각형의 내각은 이제 합이 무조건 180도잖아요. 그래서 두 개 각만 알면은 그 삼각형 남은 한각도 결정되는 것처럼 그것도 연교차, 채널, 채널 이것도 한 두 개만 알면은 세 개 중에 세 개가 다 결정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A가 채널이었죠. 자, 그리고 B가 연교차. 그리고 이제 가나다 같은 경우는 저는 연교차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교차는 자, 여기 또 보시면은 여기가 그냥 저위도 지역이 아니라 장수죠, 장수. 이제 소백 산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발고도가 높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또 제가 이거 아까도 봤었는데 이 최날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다가 장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최날 평균 기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발고도 영향을 좀 크게 받죠, 위도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가 장수가 되겠고, 나 같은 경우는 연교차가 한 24도에 최달 평균 기온이 25도 정도니까 여기가 이제 강릉이 되겠습니다. 강릉. 그래서 좀 유의미한 지표가 있는데, 강릉에 이제 1월 기온도 영상이거든요. 영상. 그 보시면은
영상이니까 자 최단을 빼기 연교차 하시면은 25 빼기 24니까 1이죠 1. 그러니까 강릉의 평균 기온은 최하늘 평균 기온은 한 1도 정도구나 1도. 그래서 영상이구나 해서 내가 그럼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또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나가 되겠습니다. 자, 남은 간은 이제 자동으로 여기 서귀포가 될 텐데 이거는 사실 서귀포 먼저 보시는 게 제일 쉬웠어요. 왜냐하면은 이 최단을 평균 기온 빼기 연교차 하시면은 7도입니다. 7도. 와, 아니 무슨 최하늘 평균 기온이 이제 7도야. 이런 건 이제 제주도밖에 없죠. 제주도에서도 특히 서귀포가 이제 굉장히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평균 기온이 제일 높은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가 제주도의 서귀포구나라는 거 빨리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 빠르게 보면은 자 강릉이 이제 홍천보다 바다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2번 이 겨울철 북동기류 유입에 따른 강설 밀도가 높은 것은 어디냐면은 자 겨울철 북동기류가 어떻게 오냐면은 자 이렇게 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동해안 쪽 이쪽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건 강릉에 대한 설명인데 그러면 이제 나는 다보다 이제 강릉은 장수보다 이 북동기류의 유입에 따른 강설 밀도가 높겠죠. 이게 북동이니까 이제 동쪽 동해안에 위치한 지역이 북동기류의 영향을 받는다고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선지 최하늘 평균 기온은 자, 당연히 서귀포가 더 높죠. 반대로 됐습니다. 자 4번 해발고도는 자 해발고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장수가 가장 높죠. 다 장수 이제 소백산맥에 위치했기 때문에 자 5번 영강수량은 자 여기서 영강수량은 이제 서귀포는 거의 이제 2000ml에 가까운 비가 오기 때문에 영강수량은 가가 가장 많다라는 거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자 그래서 이 페이지 같은 경우 좀 유의미했는데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연계된 문제였고 6월에 물론 또 연계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설이 일수록 또 좀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선지가 좀 연계된다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밑에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최하늘이랑 연교차를 사용해서 최하늘 평균 기온을 구하는 그런 연습을 하기 좋은 문제고 이게 여기 이 가나다라 이 네 개 지역 중에서 가장 특이한 녀석을 찾아서 걔네가 어떤 연교차와 최단월 평균 기온이 어떤 지표를 가질지 생각해 보면서 A, B를 빨리 결정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해서 좀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가 많네요. 이쪽 4단원에. 자, 이제 문제가 또 두 문제 남았는데 네 문제 남았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동의도죠, 동의도. 자, 동의도기 때문에 금방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또 평균 기온 차이 났죠. 평균 기온 차이는 제가 입이 빠지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1월 겨울이 더 높아요. 이제 겨울이 편차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대충 눈으로 바로 보이시죠? A 시기 평균 기온 차이가 더 크니까 A가 겨울이겠구나. 바로 되실 것 같아요. A가 겨울. 그러면 이제 B가 자동으로 여름이죠. 이게 근데 주어진 게 1월, 8월이니까 그냥 저도 1월이랑 8월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냥 1월, 8월로 나와도 편하게 그냥 겨울, 여름으로 쓰긴 하는데 문제 주어진 대로 최대한 해볼게요. 이러면은 이제 바로 결정할 수 있죠. 일단은 연 강수량이 제일 적은 곳은 어딘지 살펴보면은 제가 이거 알려드렸죠. 이거 이제 북한의 연 강수량 모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은 다가 이쪽 평양 되겠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가 평양. 지도에다 적을게. 지도에다가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라 같은 경우에는 그 겨울에 꽤 기온이 괜찮아.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아, 근데 이게 지금 이 연 강수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쌩값이네, 쌩값. 이 쌩값이 나오면은 그냥 사실 그냥 그 외우고 있는 지표로 좀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강조드린 게 사실 그 원산
원산에 이제 1350ml 밀리미터, 이 원산의 연 강수량이 1350인 걸 아시면은 이 가가 바로 원산으로 잡히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산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다 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나와 나는 쉽게 고를 수 있죠. 자, 평균 기온 차이를 그냥 이제 두 개 비교한 건데, 이제 하나는 이제 나와 나를 비교해야 됩니다. 어쨌든 나의 경우는 1월에 가장 따뜻한 곳인데, 1월에 가장 따뜻한 곳은 당연히 이제 부산이겠죠. 부산. 이게 부산이 아니라 울산인 것 같네요. 지도를 좀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나는 울산. 그리고 남은 나가 이제 김제가 되겠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도 그냥 평양이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이 네 개 완성이 됐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게 원산이 생각보다 비가 진짜 많이 오는구나.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 연강수량을 아예 안 보고도 풀 수 있죠. 그냥 사실 이 1월 평균 기온 차이 이 지표만 보고 바로바로 계산하실 수 있으니까 뭐 어떻게 가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시든 이 가나다라 지역만 맞게 하셨으면 괜찮으니까 좀 자유롭게 여러 가지 지표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풀면 좋겠고, 그래도 자 원산의 1350은 외워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워주세요. 자 선지로 갈게요. 자 1번. 자 기후대 연구처는 당연히 평양이 가장 크겠죠. 고위도에 있으니까 고위도, 그리고 서해안도 아니죠. 사실 내륙이죠, 평양은. 그렇기 때문에 기후대 연구처는 고위도 서해안 쪽에 위치한, 내륙에 위치한 평양이 되겠다. 자 2번. 가장 동쪽에 위치하는 것은 이제 울산이죠. 지도 보시면 알아요, 이거는. 자 3번. 자 여름철 장마의 시작 시기는 위도에 따라서 되는데, 위도 여름철 장마의 시작 시기는 자 위도. 그러면은 이제 원주보다 위도가 높은 여기 이 두 개 지역들은 이 여름철 장마 시작 시기가 더 느릴 겁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선지. 자 4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소우지 집중해서 보라고 하셨죠. 소우지. 그래서 뭐 평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우지고, 이 김제 같은 경우도 남한에서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지형이 조금 평탄하고 뭐 바다를 끼거나 이러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김제가 내륙에 위치해 있죠. 이제 물론 이렇게 해안 끼고 있는데 거의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튀어나온 곳이 여기 내륙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여름 강수량은 이 원산이랑 울산 바닷가 끼고 있는 이 두 지역들이 더 많겠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그냥 평양 이거 완전 소진 새끼 하나 있으니까 그냥 이제 합친 거니까 평양의 영향을 받아서 아무래도 이제 여름 강수량 합이 평양 들어가 있는 게 더 낫겠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4번이 좀 까다로워 선질 수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어렵지 않았어요, 크게. 그러니까 보통 특이한 지역을 주거든요. 특이한 지역을 같이 껴주니까 이제 평양 이런 거 보고 평양 들어간 게 얘가 더 강수량이 적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5번. 자 평양과 원산 간의 1월 평균 기온 차이는 김제와 울산 간의 1월 평균 기온 차이보다 크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래프 보시면 되거든요. 울 이제 평양과 원산 간의 1월 평균 기온 차이는 자 이만큼, 그리고 울산과 김제완의 1월 평균 기온 차이는 이만큼 해서 보시면은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제가 지금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 이 화살표가 더 크죠, 길이가.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된다. 어쨌든 자, 이거는 이제 5번 선지는 이제 그래프 보고 푸시는 문제였습니다. 그래프. 6번.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좀 특이한 지역을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제주도가 눈에 띄는데, 야 제주도가 계속 20일 동안 이 현상이 지속됐어. 제주도가 일 최고 기온 0도씨 미만 최장 계속 일수가 20일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저 기온 25도씨 이상 최장 계속 일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가 되겠죠. 이게 가. 남은 게 자동으로 나와. 보시면 이제 이 강원도 이쪽 좀 전통적으로 좀 추운 지역 이쪽에서 굉장히 영향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일체고기온 0도 12만 최장 계속 일수가 많았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좀 중요한데, 자 최저 기온 25도씨 이상 이게 뭐냐면은 열대야예요. 열대야. 굉장히 좀 요즘 핫하죠. 이제 서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고 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대야. 일 최저 기온 25도씨 이상.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자 기역.
나의 지인과는, 자 이거는 이제 반대로 됐죠. 이거는 이제 열대야의 원입니다. 열대야. 자, 니은. 자, 평균 상대 습도는 이제 여름이 더 높죠. 여름. 그렇기 때문에 열대야가 이제 보통 여름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니은은 맞는 선지다 될 것 같아요. 자, 3번. 3번이 아니라 디귿. 자, 여름에 냉방용, 그리고 이제 겨울에 난방용 관계가 있죠. 요즘 이제 또 여름이 찾아왔는데 요즘 에어컨 여러분들 다들 많이 트시죠. 저 이제 환절기에 감기를 걸렸는데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공부하는데 힘들어요, 감기 걸리면. 그래서 어쨌든 뭐 디귿은 상식적으로 맞는 선지. 자, 리을. 일단 이건 뭐냐면은 A는 이제 시베리아 계단이고 C가 이제 북태평양. 자, 이쪽이 이제 오호츠크의 계단입니다. 오호츠크에.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기단이 있는데 이제 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이제 북태평양 기단이겠죠. 여름. 이제 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이제 시베리아 기단이겠죠. 겨울.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됐구나 해서 틀린 선지다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답이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3번. 니은 디귿 해서 3번이었습니다. 자, 7번.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좀 중요한데, 자, 이거는 이거를 모르시면 풀 수가 없거든요. 아예. 그래서 잘 외워두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자, 겨울 적고, 겨울일 수도 있고, 뭐 1월일 수도 있고, 뭐 7월일 수도 있고, 여름일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같은 그냥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자, 겨울. 자, 북서풍. 여름. 남풍. 자, 그래서 그럼 겨울이 북서풍이 왜였고 여름이 남풍이 왜였는데, 그러면 이 이상하게 생긴 표에 어떻게 적용을 하나요? 자, 보시면은 여기 어디가 좀 뾰족한지 봐야 돼요. 이 여기 예를 들어 여기 크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굉장히 여기가 뾰족하죠. 여기도 이제 B도 굉장히 여기가 뾰족하고 C도 여기가 굉장히 뾰족한데, 자, 이게 다 뭐 A 같은 경우는 이제 북쪽을 향하고 있는데 B, C 같은 경우는 이제 북서쪽을 향하고 있죠. 북서쪽. 그래서 가가 1월이겠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나는 남쪽. 그리고 자, B는 솔직히 이제 뭐 크게 볼만한 그런 건 없고 특이한 거는 저 C도 이제 남쪽이 더 우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어진 게 7월이죠. 7월. 그래서 나가 7월 혹은 여름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여기 안쪽에 있는 숫자는 뭐냐면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이 정원 비율이 높다는 건데, 정원 비율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영어를 아시면 할 수 있거든요. calm.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부는. 그러니까 이 여기 적혀 있는 수치가 높을수록 바람이 안 부는 것 빈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로 바로 가보면은 선지가 아니라 이 A, B, C 지역을 먼저 결정해야겠죠. 자, 일단은 그리고 이제 A, B, C 이 지역을 결정할 때는 자, 이 밑에 거 7월을 보는 게 아니라 1월만 보고 풀어야 됩니다. 7월 보면 오히려 헷갈리기 때문에 1월을 보고 풀어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바람의 영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B 같은 경우는 야, 웃기다. 엄청. 왜냐하면은 이게 이 정원 현상이 지금 0.5밖에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계속 바람이 분 거죠. 계속 바람이 이렇게 불려면은 B가 섬 지역이어야 돼, 섬. 그래서 B가 여기 있는 백령도가 되겠다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백령도인 거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백령도는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의 극서죠. 남한의 극서. 이제 북한까지 합친 우리나라의 극서는 이제 비단섬 혹은 마한도인데, 이제 남한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남한의 극서는 이제 백령도다. 그래서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와 C는 어떻게 비교하냐? 자, A는 이제 2.8이고 이제 C는 17.1이잖아요. 17.1이면 바람이 안 부는 때가 굉장히 많은 건데, 자, 이게 바람이 안 불려면은 내륙이 좋겠습니까? 해안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닷가 가보시면은 바람이 엄청 많이 불잖아요, 평소에. 특히 겨울바다 엄청 바람이 많이 부는데 위험하거든요. 그 파도 들어가시면 안 돼요, 겨울에. 그래서 어쨌든 겨울바다 굉장히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제 바람이 더 부는 비율이 높은, 그러니까 정원 상태의 비율이 더 낮은 A가 해안가에 위치한, 바람이 더 많이 위치한 여기가 이제 목포이겠네요. 목포. 그래서 A가 목포, 나머지 C가 여기 어딘가 되겠습니다. 대충 볼게요. 이 C가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중부 지역에 위치한 내륙.
지역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적어드리면 A는 해안가였고, 자 B는 아싸리 섬이었고, C는 내륙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원 상태가 뭔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원 상태. 정원 상태를 알면은 바로바로 풀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건 별 하나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람, 이제 북서풍과 남풍, 겨울, 여름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정원 현상을 통해서 조금 비교하는 게 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원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문제였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1번. 가시기는 나시기보다 열대저기압의 통계와 횟수가 많다. 반대로 됐죠. 열대저기압 태풍이죠. 태풍. 겨울에 태풍 본 적 없어요, 저는. 2번. 자, 남북 간의 월 평균 기온 차이, 이게 제가 항상 입이 아프게 강조하던 거였죠. 이거 1월이 더 크다, 혹은 겨울이 더 크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자, 3번. 자, 김장 적정 시기가 이르려면은 더 빨리 추워져야 돼요. 더 빨리 추워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A는 이제 목포고, 이제 C는 이 중부 내륙 어딘가니까, 그러면은 이제 중부 내륙 어딘가가 김장 적정 시기가 더 이르겠죠. 왜냐면 더 빨리 추워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다음 B는 C보다 바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이제 C는 내륙이고 B는 섬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 영향은 이제 B가 더 많이 받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5번. 전통 가옥의 까대기 설치. 자, 이 전통 가옥의 까대기, 이게 뭐냐면은, 까대기 이게 이제 호남 지방에 설치되었던 거죠. 제가 이게 3월 모의고사 최초 풀이 영상이었나, 거기서 이제 까대기를 언급한 것 같은데, 까대기가 이제 호남 지방의 그런 이제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겨울에 눈과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줬던 그런 게 이제 까대기였습니다. 호남 지방에서. 그러면은 나시기의 B. 자, 일단은 B도 아니고 나시기도 아니죠. 가시기의 A와 관련이 깊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까대기는 솔직히 그 출제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냥 대충 까대기라는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우대기랑 다른 건지만 알면 돼요. 우대기랑 까대기랑 이제 출제된다 해도 우대기가 출제될 것이지, 저는 굳이 까대기를 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 마지막 8번. 아이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데, 자, 일단 이 도라르방이 있어요. 이거 제주도죠. 생긴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주의 기온, 강수, 바람을 좀 확인해 보자는데, 자, 이 고산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왼쪽에 있죠, 왼쪽. 그래서 북서풍 영향을 받을 거고, 성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 북서풍 영향이 이제 고산보다 약하겠구나 생각해 주시고, 성판악은 이제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에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세 개 지역이 대충 어딘지 생각해 봤고, 자, 그러면은 일단 고산이 제일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해 보자. 이게 상대값이 그래프죠. 그래서 나를 보시면은 이게 고산이 제일 높은 건데, 8월 평균 기온, 연강 수량, 1월 평균 풍속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월 평균 풍속일 수밖에 없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겨울에 북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겨울에 북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 북서풍의 영향을, 북서풍이 이렇게 불어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 세 개 중에, 이 세 개 지도에 표시된 지역 중에 고산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왼쪽에 있으니까 제일. 고산이 참고로 제주도에서도 실제로 제일 왼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고산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 고산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긴 하겠지만, 이 바람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어쨌든 고산이 바람이 굉장히 세다 해서 답은 이제 좁혀졌습니다. 1번 아니면 5번으로 답이 좁혀졌어요. 자, 그럼 이제,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판단이 좀 어렵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판악이 굉장히 높은 이 무언가가 있어요. 성판악이 굉장히 높은 이 무언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통해서 조금 판단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성산의 다해 값이 이 성판악의 다해 값보다 절반 미치거든요. 그래서 조금 특이한 그런 게 나타날 텐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는 쉽죠. 왜냐, 이건 연강수량입니다. 연강수량. 왜냐하면은 이제 강수량은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 여기 이제 한라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막 이제 바람이 불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한라산이 이제 1900m죠, 거의. 그래서 여기 가로막히니까 막 이제 그러면 이제 구름이 생겨가지고 비가 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생각해 보시면은 뭐 장수, 대관령 이런 지형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 이 비가 막 꽤 많이 오잖아요. 이 지형의 영향 때문에. 그래서 지형의 영향 때문에 이 성판악 이쪽에 연강수량이 제일 많겠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지, 저도 사실 성판악 이 지역을 지금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지형의 영향으로 그 영강수량이 많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5번으로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가가 8월 평균 기온이 맞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가 이제 고산이랑 성산의 값은 굉장히 거의 똑같고 성판하기 조금 차이나. 자, 이건 이제 8월 평균 기온이 맞죠? 왜냐하면 이제 해발 고도가 좀 높은 성판하기 이 두 개 지역 중, 이 세 개 지역 중에서 8월 평균 기온이 제일 낮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8월 평균 기온이기 때문에 고산과 성산의 차이도 거의 없었다는 거,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고산의 날을 통해서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형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영강수량이 많은 성판악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가를 보시고 확인까지 하셨으면은 정말 좋은 문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자, 아무래도 이게 출제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제주도만 딱 뽑아서 출제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고산이랑 뭐 대관령이랑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역들을 섞어서 바람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출제할 수 있으니까 이 7번 문제와 8번 문제 한번 계속 복습하시면서 이 바람도 잘 익혀두시면은 수능 때까지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번 기회에 여기 이제 7번, 8번 문제 복습하시면서 바람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그리고 이 3번, 4번 이것도 굉장히 좋은 문제였죠. 뭐 이제 동의도 비교나 뭐 최단월 빼기 최하늘은 연교차다. 그리고 6월에 연계되었던 설일, 첫 설일과 마지막 설일 같은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실전 문제 이 3번, 4번 그리고 7번, 8번 문제는 꼭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